네, 안녕하세요. 남궁인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님을 모시고 현대인들이 겪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교수님 일단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교수로 있는 이광재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위장관 질환, 특히 그 중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포함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술이랑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 질환, 위장관 질환이 많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시경 검사나 아니면 CT 검사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불편한 증상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대표적인 거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다음에 과민성 장증후군. 이건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게 위식도 역류 질환이죠. 이게 이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느낌인데 혹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그대로거든요.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위에서 식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일으키는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 이런 걸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식도로 올라오는 내용물이 많아지면 이제 불편한 증상이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면서 오래되면 이제 합병증, 심지어는 뭐 식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질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 안에가 지금 산이 나오니까 아주 지금 시잖아요. 네. 그 신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쓰린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겪어봤을 아주 생각만 해도 불편한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 위는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강산에 의한 자극이 주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가슴이 이제 쓰린 증상, 그 다음에 누구는 이제 가슴이 탄다 그러죠. 가슴이 타는 증상, 그 다음에 뭐 뻐근한 증상도 나올 수 있고, 화끈하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어떤 가슴에서 나타납니다. 가슴에 식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목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목의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화끈된다, 아니면 목이 아프다, 뭐가 걸려 있는 느낌이 항상 있다, 뭐 이런 증상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도 상당히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저도 당직 끝나면 네, 꼭 그렇죠. 치킨이 네.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고 자고 일어나면 네. 이렇게 좀 쓰린 느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걸까요? 생활 습관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식사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술, 담배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식 문화, 저는 회식 문화가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안주 삼아서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름진 음식,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위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괄약근 하면은 대부분 이 항문에 있는 괄약근을 생각을 하는데 위랑 식도 사이에도 이렇게 잡아주는 괄약근이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만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적절하게 아무 때나 열리면은 이제 역류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열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증상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역류. 핵심이 이 지금 하부 식도 괄약근인 예, 거네요. 예, 예. 물론 나이가 들면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의 내용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관략근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밤늦게 야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그다음 뭐 초콜릿, 카페인,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략근의 압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쭉 들었는데 도저히 피할 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제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 치료가 우리가 생활 습관도 조금 바꿔야겠지만 먹는 약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근본적으로 하부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데 사실은 어렵죠. 아우, 네. 뭐 느끼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된 치료가 약물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약물 치료는 우리가 위 내용물에서 이제 올라오는 역류되는 것 중에 가장 자극적인 것만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산입니다. 그래서 주된 치료 약물이 위산 분비 억제제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게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약도 먹었다가 끊었다 해야 되고 상당히 재발이 많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네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 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20-30%고요. 한 7-80%의 환자들은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해서 지금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유지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이 위산 분비 억제제의 오남용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평생을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작용 문제가 요즘 조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난 괜찮은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얼마나 딱 약을 끊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가 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내가 매일같이 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매일같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거를 이제 환자들이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의 25개 대학병원이 참여를 해서 한 300명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2개의 군으로 나눠서 환자의 만족도, 그 다음에 그런 그 치료 방식을 계속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 4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걸로. 역시 약을 먹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약을 거네요. 좋아하는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네, 안 먹으면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유의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6개월째 두 분 간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약을 그냥 필요할 때만 먹어도 되는데 그냥 불안감에 계속 복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처음에는 매일같이, 그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증상이 조절이 된 다음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필요시에만 한번 복용을 시도를 해봐라. 근데 이제 부작용, 오남용 부작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PPI도 많이 먹으면 결국 부작용이 있을 텐데 부작용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6개월간 한 연구에서는 특별히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크게 걱정할 거는 없지만 수년간 매일같이 복용을 하시는 분은 일단 그런 거에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를 좀 한마디 그냥 해주신다면? 네, 그 우리나라가 점차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쓰는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각자한테 맞는 그런 최적의 그 약물 치료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본 연구가 시행이 되었고요. 담당 의사분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위산 분비 억제제 약물 치료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연구 결과가 기묘하게 쓰여서 환자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현장에도 잘 쓰여서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